네, 암호를 풀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분이서만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스튜디오 밖을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첫 번째 주제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암호화폐 가격의 전 세계적 폭락입니다. 사태라고까지 좀 부르고도 있는데 그야말로 난리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심한 난리인 상황이죠. 네, 거의 공포죠. 투매라 그러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특별히 어떤 한 가지 이슈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규제도 이제 저마다 이제 발표하는 것도 있고, 북한의 해킹 소식도 있고, 또 미국의 그 어라이즈뱅크의 그 ICO 사기라고 판명이 돼서 지금 투자금 돌려받는 사건도 있고,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용카드로 코인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막은 상태고, 그렇죠. 네, 인도에서는 또 이제 경제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모든 거 이제 거래소 은행 계좌를 막는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호재라든가 이런 게 좀 없는. 그렇죠. 항상 저희가 이제 이게 생소한 이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악재가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렇죠. 이제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때려주는 격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장의 공포감이 굉장히 조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패닉셀이다. 거기다가 또 불난데 부채일한다. 그렇죠. 불난데 기름 껴 있는 식으로 갑자기 사기 얘기도 나오고, 작년도에 그 비트코인의 시세 분출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였다, 작전이었다. 굉장히 참 심각한 얘기죠.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의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폭락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저는 사태라고까지 볼 수 있겠냐. 이게 반드시 의미에서? 암호화폐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미국 뉴욕 시장도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또 투매 현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사태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요때다 그러고 한번 그런 뭔가 부정적으로 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이제 사이 높으면 또 골이 깊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시장에서 한번 이런 충격이 한번 있어야 될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현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이렇게 이목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식시장에도 이제 지금 30%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근데 그 30%를 오르내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하루에도. 근데 유난히 이제 이거는 10%만 떨어져도 급등이고 급락이고 사태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좀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좋아도 그냥 급등이라고 할 게 아니라 원인 없는 어떤 가격이 상승이라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본다든지 아니면 좀 팩트를 찾아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단어만 너무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긴 작년도 이제 하반기서부터 금년도 초까지 보면은 특히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더리움 엄청난 시세 분출이 있었거든요. 한 400만 원, 300만 원대 갑자기 이게 1000만 원을 넘더니 2000만 원. 그랬더니 아시겠지만은 어떤 데는 2600만 원. 또 어떤 거래소에서는 이제 2800만 원. 근데 한번 작년도 이맘때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2017년 1월, 2월 달하고 지금 거의 비트코인 거의 10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사태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 제가 기억하는 게 작년 5월에 그 비트코인이 정점 딱 찍었을 때가 498만 원, 500만 원이 조금 안 됐었어요. 맞아요. 그랬다가 한 달 좀 지나서 7월 초중 요때 160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3분의 1 난 거죠.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기준한다 그러면 아직 3분의 1까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주목을 덜 받았죠. 왜냐면 그냥 뭐야 이거 그냥 이제 이런 정도였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어쨌든 이걸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의 과정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가치가 얼마인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전문가 어떤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 또는 코인의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도 자, 이 코인의 적정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대답할 수가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초기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들을 좀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런 헤드라인도 문제예요. 암호화폐 급락에 한 달 사이 330조 원이 허공으로 날라. 이런 식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기업에도 많이 쓰는 헤드라인이잖아요. 맞아요. 뭐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 가치 몇 조가 없어져, 증발돼,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언론에 다루어지는 프레임에 그냥 컨텐츠가 들어간 것뿐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크게 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만약에 하나의 이제 희망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기다 뭐다 해서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시장 자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깊은데, 암호화폐의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생기는 개인들 간의 투기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전 위원님께서 설명도 한번 해주셨지만 뭐 EA나 글로벌 컨소시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올 초에 뭐 SK도 가입했다 그러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들은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 들어갔다, 뭐 유럽의 어떤 전자회사가 들어왔다, 글로벌 기업이 들어왔다 하는데, 다들 자기네들이 그 컨소시엄이나 얼라이언스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R&D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실험이 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놓고 개인은 투기를 하고 기업은 IR 재료로만 쓰고, 예, 지금은 사실 그런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 암호화폐 전체 국제 전체 시가총액이 뭐 한 800조까지 갔다가 뭐 지금은 한 400조. 뭐 제가 이제 뭐 최근 보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뭐 400조 좀 안 되는, 사실은 한 400조가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뭐 정상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한 달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400조의 그러니까 시총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대표님께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우리 이제 뭐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또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죠, 시장에서.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이제 연합적 형성을 하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어떤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가 또는 어떤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이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다고 잠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단어 자체도 좀 실체가 없는 느낌이잖아요. 네. 가상화폐, 네. 암호화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위원님과 대표님과 함께 암호화폐 가격의 전 세계적 폭락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